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상 보통국가로 되어 있는 이런 일본을 이제 군대를 보유한 나라, 조만간 아마 일본 자위대는 일본 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 4대 강국 중에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내가 떨어졌고, 우리를 직접 위협하던 북한이 김일성 리더십 때 아주 리더십으로 발휘해가지고 북한을 강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던 것이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이 와서 이 공산주의 틀에 있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산주의 지나간 자리는 그 자리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국민이 착취당하고 나중에 국토마저도 착취당해요. 북한의 산천에 나무도 없습니다. 국토마저도 착취해버리는 게 바로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국민의 판단력을 가로막습니다. 프로파간다 해요. 선전선동해가지고 국민을 완전히 망각의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이죠. 인간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망상이기 때문에 그 망상을 속이기 위해서는 프로파간다를 안 할 수 없어요. 선전선동해서 국민의 판단력을 가로막고 국민을 어리석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두리를 해야 돼요. 정보, 통신을 전부 차단해야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완전히 다 차단되어 있어요. 국민들만 그 속에서 놀아나면서 자기네들이 적각 우리 흐르는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착취당하고 국토까지도 착취당하고 벌거숭이 국가가 되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자, 일본은 아마도 추세로 봐서는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상태 같고 그 다음에 4대 간섭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깨지고 중국이 깨졌어요. 자, 한반도는 한국은 그동안에 군사적, 경제적, 국민적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국가 총체적 잠재력이 커졌습니다. 행정력도 좋아졌고 행정의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국가 전체가 아주 효율적인 그런 국가로 바뀌어진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민주화라는 이런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격정들이 거쳤는데 그 민주화라는 건 하나의 미사여구입니다. 우리가 민주가 왔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공산주의가 왔어요.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라는 미사여구에 우리가 쏟고 방심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정치의 구심 세력인 정당 또는 지도자가 중심을 바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 국민의 행당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난처합니다만 정치의 구심력이라 하는 그 보수 정당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방심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했던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걸 아마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민주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방기했어요. 바로 북신당입니다. 그러더니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이 애매해집니다. 자기가 간첩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성스러운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가 구심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이 권력을 잡았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와 국민성입니다. 그 시점에 역사의 한 토막이라는 이 시점에 그 국가의 향방, 국가의 미래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시점에 국가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성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게 공산주의로 가버릴 수도 있고 자본주의 자유민주국가로 갈 수도 있고 망해먹을 수도 있고 흥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민을 단결시키고 국민성을 형성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 지도자의 대몽 능력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태백정을 운전대 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국민성을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안 되는 나라, 우리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새벽 아침이 고요한 나라, 이렇게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농한기가 되면 가을에 추수하고 끝나면은 이제 겨울에 새끼줄 보면서 막걸리 많이 마시고 도박질 하다가 나중에 문서재 피는데 마누라가 안달복달 하면은 마누라 두들겨 펴고 그랬어요. 과거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농한기라도 뭐 그랬습니다. 게으르고 안 되는 나라, 우리는 안 돼 이런 나라를 되는 나라로, 부지런한 나라로, 빨리빨리 나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대몽과 박정희죠. 그리저리하여 지금 이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될 사람들이, 그 정책 구심력이 공산주의가 여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그 나라를 공산주의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고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가면 뭐가 됩니까?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시점에 그걸 막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국힘당이라는 세력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락가락 갈팡질팡합니다. 그럼 보수 세력은 분열되게 돼 있어요. 한동훈이 욕하고 장동혁이 욕하고 박근혜 욕하고 윤석열이 욕하고 국가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야 된다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지도자의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이렇게 쪼개지고 공산화가 되고, 여러 가지 징조를 봐서는 공산화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깨어있는 분들, 우리가 뭉치고 저걸 정확히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보고 우리끼리 뭉쳐서, 자, 우리가 목숨 바쳐 그런 말 많이 했죠. 지금이야말로 목숨을 바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안 바치면 자유대한민국이 죽어요. 자유대한민국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자, 아들도 다 죽습니다. 멀리 올 거라고요? 당장입니다. 당장 여러분은 고달픕니다. 미래는 볼 것 없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제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 우리라도 자각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목숨을 바치자. 이제 전부 연세도 많습니다.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현재 국방력도 해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해체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단결력, 우리의 신념,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나갑시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 바칩시다, 여러분. 네, 법학 교수이신 김영균 교수님께서 자연법이 가장 우선한다 하는 그 자연법 오늘 여러분에 설명하셨고요. 또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 지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영균 박사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항상 작은 체구에서도 우렁찬 목소리로 애국은 행동이요 침묵은 망국이다 주장하시는 우리 연재원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공! 애국은 행동이요 침묵은 망국입니다. 국가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이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고 사심제를 도입하고 중국인의 무비자 정책으로 수백만의 중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총소리 없는 초안전으로 범법 행위가 날로 늘어나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외국인의 처벌법이 없어 치안의 대책이 속수무책이고 쿠팡 사태의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는 초안적 헤이브리드 전쟁으로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 상태입니다.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애국국민 모두는 정신 바짝 차립시다. 화이팅!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법부는 권력에 굴복하고 국민의 믿음을 배반하는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의 내란 행위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침묵과 외면으로 방조하는 현실은 우리 헌법 질서의 국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이 보장한 비상계엄권을 행사하였고 이를 내란으로 몰아 정권을 찬탈한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법부 인사들은 불법 사법권 남용과 편파 재판으로 반헌법 세력을 옹호하며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앞장서야 합니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가짜 대통령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이 추악한 범죄 행위와 권력 남용을 계속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사법부마저도 장악하려는 시도는 자유대한민국을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헌법 앞에 정의를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여, 법의 지배를 선택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 국민에게 정의와 신뢰를 돌려준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란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추태를 버리십시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과 용기를 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결정할 것입니다. 국민과 전 세계 자유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날 광주와 도쿄의 안암인 깽판 정치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행동하여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울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정선거 척결하고 위원정당 민주당을 해체하여야 합니다. 부정선거 밝혀내야 가짜 의원님도 끌어낼 수 있고 민주당도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무너진 법치와 정의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애국국민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민의 행동을 촉구하는 애국국민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뭉쳐 싸워 친중, 정북, 주사파, 좌파, 빨갱이들을 척결합시다. 파이팅!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준비! 이재명과 정북 세력을 북한으로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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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를 척결하자! 척결하자! 6.25를 상기하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열공! 네, 88세의 고령이심에도 매일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또 이 작은 체구에서 얼마나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시는지 네, 존경합니다. 네, 수고하신 염재은 이사장님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부정선거에 관한 자료를 돌려주시고 언제 이젠가 저젠가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이람 선생님 모시고 부정선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
아주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것만 여러분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요거 들으시고 네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설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그 인물 두 가지는 한 가지는 그 국정을 해서 발표한 몇 년 전에 뭡니까 전산 핵심 관련 발표하는데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로이 킴이라는 아마 젊은 사람은 이 사람이 2010년 4.1 총선 때 자기가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기는 그 한문도라는 그걸 구상 못해 하다 보니까 아 이상하다 그래프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좀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종의 말하자면 우리가 제가 화가 나면 내가 그린 그림에다가 분명히 캔버스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게 되어서 그런 그 암호 같은 거 또는 누가 그런 색이 되면은 낙관을 한단 말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래머가 자기 코드 심한 거를 확인했는데 불행히도 그 21장과 1장과 그 글이 있는데 거기서 두 가지만 톡을 확인을 못해. 그런데 우리가 그 추론을 하다 연결을 하다 보면 가사 단어가 있는데 FOLOW 폴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번에 OW 앞에 L자가 복난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추려보면 이건 단어가 뭐냐면 열자여면은 폴로라는 단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 발표했는데 하태경이라는 자식이 이중석이 같은 부류가 자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엉터리 때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니까 노익희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는 원인을 몰랐어요. 두 글자가 빠졌는데 앞에 L자하고 뒤에 하태 T자가 빠졌는데 그렇게 있다가 그 뒤에 이제 한 달쯤 뒤에 자가실은 정진석 충청도 비례지구에 투표의 장소에서 일이라는 상식이 있다. 뭐냐면은 그 뭡니까 한 300개 400개 정도 개표를 하는데 말하면 선거리에 전자 불리기죠. 한데 그냥 다른 가데 보니까 이거 저쪽에 야당 당시 야당이겠죠. 뭔가 야당이 많이 됐는데 하여튼 그쪽에는 100% 더 많기도 흐름이 났다서 그래서 창문에 보다 보니까 뭐 좀 이상하게 자기 보이는 봤는데 그냥 다른 놈만 몰랐는데 다시 하자 그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강하게 항의를 한 결과 그 정당의 지원이 다시 했어요. 하는데 그런데 아마 선관위 지원이 그건 아마 제가 볼 때 민도당도 아니고 아마 중위대에서 하면서 그 투표기에 전원을 껐다 바로 미션대가 다시 했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뒤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말 하고 또 한 군데 저 울산 동구에 거기는 노조세가 강하다 아닙니까? 거기에 출마한 사람이 사전 투표가 34%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민중당인가 민노당인가 그쪽은 그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제1여당하고 제1야당하고 두 개만 이렇게 소개했는데 거기서 까면 그래서 그것이 그 아까 말한 폴로 더 파티 폴로 아랫바 썬더바 다시 해가지고 파티 그러니까 당을 짜려 이거는 텔센터에 그 정문에 있는 그 공산당의 당 보라입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영어에 16개 문자였고요. 근데 이걸 이제 로이 킴이 어떻게 한다면 선거구가 우리나라에 253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가 전산 트랙이어서는 코드부터 코드가 가서 우리가 막 1 남자 2 여자 하듯이 그렇게 1번은 서울시 중구 종로구 1번이고 다음에 성북구가 2번 또 가서 강동구 어리 49번 그리고 그 2대 도시 부산 넘어 부산에 중구 영동구가 50번 더 가서 제도 끝터버린 서귀포가 마지막 포도가 253번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2016년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자기가 전혀 터뜨리지 못하는 적이나 후보를 안 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때는 전국적으로 203개 지역에 다 후보를 냈어요.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15% 이상을 획득해가지고 선거 비용을 다 국고 보전받았어요. 다 한 군데. 그런데 한 군데가 빠지는데 경주에 빠져. 그게 뭐냐면 그게 아마 처음이었는데 그 경주지역을 보면은 표가 얼마냐면 2표 안 됩니다. 2표냐 하면은 뭐 352표가 얼마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아마 그 부유 참가인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빠져가지고 거지에 탈락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체 전국적으로 후보를 안 냈던 민주당이 2020년도에는 전부 다 돼가지고 253분의 250이 99.9%가 당됐다 이 얘기예요. 당된 것이 아니고 다 물론 당선도 있고 나도 있겠지만은 선거 비용을 2억 3억 뭐 미덕이 있지 않습니까? 보내가 다 탔다 이겁니다. 근데 중간에 표를 보면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다 자료를 짰어요.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자료를 해가지고 기초 판세를 분류하니 구세 보니까 요런 기초적인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묻는 게 자연 뽕이 뭐냐면 가서 전라도 지역에 전국 다 문제를 보고 그런 마찬가지 경상도 마찬가지고 지원 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 전략 목표를 만드는데 기본 판세표 여기는 목표 당자 수를 자기들 설정해가지고 얼마나 보장은 되느냐 고용치를 계산했고 그 다음에 전략 목표 판세표를 만들어가지고 지역 조건 선거 모델 최적화 알고리즘 그러니까 알고리즘에는 정산을 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거 구별 1차 투표 및 득표율을 계산하고 그 다음 단계는 전술 목표 판세표를 짜는데 부분적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선거 구별 최종 목표 자기들 말하는 최종 목표 투표 및 득표율을 산출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계산한 그것이 뭐냐면 개표 결과 판세표가 개별 종료 시점에 목표다선 컨트롤하고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대 당선자가 얼마나 이런 것이 어떤 머리에 이제 그 당시에 양정철이가 자기가 총 기획을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도 그냥 사람이 좋으면서 기분이 확 얼굴에 한색이 가려질 건데 그게 아니고 뭐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저 왜곡하지 않습니까? 보면상이고 근데 하태경 이놈이 업무를 했고 가짜뉴스가 맹변했고 배당을 했고 중국 해커가 했던 직접 증거 없다라고 그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른 시스템 개발자가 전사 안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로이 킴이 구상한 것이 한 70% 탁월하다. 그 나머지 3월이 뭐냐? 3월 빈 건데 그때 아까 말대로 설계자가 처음 기획했던 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확인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충남 부여군 옥산 개표소 4.19 도비제 415장이 왔다 갔다 한 것이 100 차이 났다. 다시 해보니까 그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1번 후보가 159표, 2번 후보가 170표. 저 잘못된 분류표가 왔다 갔다 하는 부장이 있었다. 또 부정의 다른 개표소에서 참가인 항의로 재검표 결과 몇십 장이 결과가 바뀌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전상관계 전문가는 장용업 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용한 것은 그 당시에 많고 많은 그 인터넷 매중에서 한 달 뒤에 보도한 그 사람이 상당히 친한, 만약 그 사람이 그걸 보도했으면은 이 하태경이 이 자식이 반박에서 합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는데 다행히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했다는 사이고요. 국정원의 부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관계는 이거 왜냐면 다시 문제된 것이 이번에 지난 24년도 12월 3일 개헌 후에 그 후에 윤석열 씨라든가 등 변호인이 발표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부정성 얘기를 하니까 이 박선일이라는 작자가 오히려 선거 개입이라는 제목을 그려가지고 그 당시에 김규형 국정원장을 고발했다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취약점의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관리, 또 이미 발생한 해킹 사고 대형도 후속 차단 보안 강화 조치가 아주 위협했다. 그런 상황이 간단히 말씀드리고 있어 끝마칩니다.
우리와 함께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이람 선생님께서 자료를 조사해 갖고 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이람 선생님을 위하여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선거구가 253개예요. 253개인데 거기에 민주당이 전원 다 그 선거구에 참여를 했어요. 네, 다 참여를 했는데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15% 이상 득표를 하면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 비용을 보존해 줍니다. 그리고 10%에서 10% 이상 15% 미만은 득표를 하게 되면 선거 비용의 50%만 보존을 해줍니다. 선거법에. 그 10% 이하의 경우에는 선거비 보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득표를 못하는 사람은 출마조차도 하지 마라 하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간에 253개 선거구에서 253개 선거구에 전원이 15% 이상 득표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점을 여기 여러분들께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이게 부정선거 개연성이 충분한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대수의 법칙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 이람 선생님께서 조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또 가정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명절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는 애국가 1절과 만세 삼창으로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애국가 1절만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이따 음향 주세요. 네. 자, 다 함께 애국가 1절 제청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리고 모셔야 될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근대화의 초석을 쌓으신 박정희 대통령, 경제의 꽃을 피우신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애국의 미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을 위한 만세 삼창은 동대문 의병장이신 우리 동대문 의병장께서 나오셔갖고 만세 삼창 크게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국본 만세! 감사합니다. 자, 애국국민 여러분 만세!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는 길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좋은 명절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절 잘 세시고요.